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2월 1일날 부산역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10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경찰 출산 1만 5천 명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하자던 손현범 목사. 손현범 목사는 대회가 시작하면서 세이브 코리아 대표죠. 11분 동안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를 마치면서 4분 정도 또 인사말을 했는데요. 그 15분 동안 인사말 중에는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치 구호만 난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작년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큰 기도회가 열렸죠. 그때 그 손현보 씨는 정광훈 목사와 상당히 대립을 했습니다. 몇 번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를 향해서 개 XX 이단 김일성 이만희보다 더 나쁜 놈 지옥 갈 거야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광화문은 정치 집회다, 정치 구호를 외치면 안 된다, 기도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애국을 위해서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좀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대국변에서 기도가 좀 적다 해서 좀 마음이 편치 않았거나 조금 이제 불만스러운 분들은 기도하자고 외치니까 이제 그리로 갔죠. 그래서 갈라치기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을 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치기를 했으면은 이제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최소한 손현보 입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예수님 성령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역에서 말이죠, 이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현보 목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목적입니까? 애국이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면 그 무엇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을까요? 손현보 목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손현보 목사는 왜 이런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전국적으로 할까요? 그분의 속셈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하나씩 벗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이 손현보 씨의 세이브 코리아 11분 처음 인사말, 마지막 4분 인사말 제가 두 개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이 세이브 코리아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 전혀 폄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애국운동에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겉으로는 융성한 것 같지만은 결과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느냐,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전체를 봤을 때에 손현보의 행태는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저는 정광훈 목사님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제 영안으로 봤을 때, 제가 영적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손현보 목사의 이런 움직임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기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야말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 옥상에 있는 분들도 안전을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자유를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왔지만은 우리는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이
사회 곳곳에서 포진해서 이 나라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자유 대한민국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상식이냐 이런 자유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천추의 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의 소금으로 그들에게는 천추의 한이 되고 70년 동안 모든 인권을 유린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엄청난 종북 극좌파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양심, 상식은 벌써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는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집어삼킨 우리 법연구회 등 사법 카르텔은 저 남미에 있는 마약 갱들의 카르텔보다도 더 지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나오면 쏴 죽이고 판사도 쏴 죽이는 저 마약 갱들, 저 사람들보다도 지금 사법 카르텔을 잡고 있는 저 좌파 종북 동우의 이 사람들은 한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 절차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국민들이 방관하면 우리의 자유는 더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의 재판은 번개처럼 하고 이재명은 심지어 조퇴까지 시켜주고 1분 재판받고 조퇴하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맞습니까? 대통령에게는 가족의 면회도 시켜주지 않는 나라. 여러분, 그 극악무대했던 일제도 가족이 가면은 면회를 시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군부 독재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도 예인이 자다가도 전부 다 면회를 다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제보다도 더 사악한 자들이 이 곳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죠?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전부 다 불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나라의 대통령은 잡아서 감옥에 무지막지하게 잡아 넣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몇 년을 끌면서 대통령의 재판은 한 달 만에 해쳐버려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 종북 좌파들이 바퀴벌레처럼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론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얀 대낮에 거짓과 왜곡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짓을 퍼뜨리고 JTBC는 없는 자막을 집어넣어서 저 구치소, 저 서부지법 들어간 청년들 하지도 않은 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야, 어떻게 언론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KBS는 탄핵 찬반 집회를 거꾸로, 여러분, 초등학생도 모르겠습니까? 이런 언론이, 이런 사법 카르텔, 언론 카르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바로 이미 독재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카톡조사하는 것,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는 것, 전한길 선생님을 고발하는 것, 여러분 신문 광고를 빼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독재보다 더 독재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독재도 왕조 시대도 없던 일들이 지금 때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생충들입니다. 바퀴벌레처럼 잡아서 퇴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관위를 보십시오. 여러분, 선거 때 말고는 할 일도 없어요. 간부들이 휴직계를 설고 2달 동안이나 저 아프리카고 어디로 돌아다니도 월급 꼬박꼬박 받아먹고 있습니다. 전국에 3,000명 선관위 직원 중에서 1,200명이 부정으로 채용이 되었답니다. 이게 선관위 맞습니까? 이게 국가기관 맞습니까? 저걸 가족이잖아요. 가족회사잖아요. 아버지 백으로, 엄마 백으로, 삼촌 백으로
어떻게 국가기관이 선거를 담당한다고 하는 기관이 반이나 되는 사람이 부정으로 채용됐다. 이거는요,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한 나라도 없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은 뭐라 그랬습니까? 투표를 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공산당들은요, 아무리 투표를 해도 투표를 세는 사람 부정선거를 통해서 독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스탈린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바로 그런 선관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보세요. 어제는 대통령 변호실에서 변호인단이 발표된 투표자 숫자와 실제로 투표자 숫자를 한번 검증을 해보자. 정말로 투표한 사람의 숫자와 결과가 같은지 한번 보자 했더니 기각을 시켰습니다. 기각을 시켜놓고는 업무론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증명도 안 하고 아무리 부정해도 전부 다 이 카르텔에 의해서 다 기각시키고는 업무론이라고 몰아붙이는 선관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완전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요, 이미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행정부를 29번 탄핵시키고 지금도 그냥 대행을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이미 독재를 넘어서서 전체주의 국가에 들어섰음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청년은 대답해 주십시오. 청년 여러분, 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5천년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 기업과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한류 문화는 온 세계를 다 듣고 국민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을 온 세계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이때에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위장된 운동권 정부 좌파들 때문에 민주주의는 병들었고 자유가 지금 홍콩처럼 넘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면서 기업을 파기하고 세금을 갈취하고 입법 활동이 정의로운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위장하는데 선수입니다. 자편왕 이념을 숨겨온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진보적이고 자유롭고 멋진 사람으로 거꾸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에 대한 숙주가 노동자들의 약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같은 좌파 사회 운동이 민주주의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타락하겠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운동은 체제, 좌파 카르텔의 이익을 실현하는 악의 도구가 사법부, 선거, 선관위, 그 다음에 언론,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은 다시는 자유를 쟁취하지 못하고 다시는 SNS 문자 하나도 보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런 구시대의 위선을 다 벗겨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민주당이라 그러고 민주인사처럼 위장하는 위장 세력들은 전부 다 물리체험하니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우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에 교회가 나섰겠습니까? 왜 목사가 나섰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비오는 데 이렇게 왔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만 교회도 성당도 사찰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유도 손자 손녀들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 비오는 날에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위장 세력들은 물러가라! 선관위는 해체하라! 사법동호회 헌법재판소도 해체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이재명은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깜빵으로 속히 가라!